이번에는 그 바우처에 의한 할인을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자는 거래 내용입니다. 수입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발행한 바우처를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해서 75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 150불짜리를 소셜 커머스 업체로부터 75불에 구매를 해서 수입자는 동 바우처를 이용하여 이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75불을 결제했지만은 여기서는 150불을 사용할 수 있고 150불을 초과하는 64.25달러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75불하고 64.25만큼을 결제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송품장에 보면은 할인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가 214.25달러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커머스 업체는 동 바우처 판매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블루프라이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우처를 통한 이게 지금 150불짜리가 75불에 사서 이게 150불 바우처를 75불에 사는 게 되는 거죠. 이 바우처의 성격을 보면 이벤트 기간만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130불짜리 사더라도 20불은 환불을 안 해주니까 150불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야 이익이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해 바우처를 사용하는 구매자에게 사실상 50%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할인을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해 바우처를 보면 비록 일부 사용상의 제한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판매함에 따라 일반 구매자에게 구매 기회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공개적이죠. 공개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낮추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낮춰졌다고 하는 거죠. 쿠팡과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한 거래가 비록 판매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특별 할인에 해당한더라도 이러한 거래 형태는 국제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상거래로 볼 수가 있는 바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가격 실제 지급금액의 30조 1항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지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는 인정이 된다. 바우처의 할인 금액을 빼고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소셜 커머스 업체를 통한 거래는 이미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새로운 거래 형태이고 당해 바우처를 통한 거래가 관세법 30조 3항에서 규정한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세법 30조 제1항에 따라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우처는 공개된 경우에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자인 엘사입니다. 엘사는 98년 독일의 B사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 판매권 계약을 맺고 동물품의 수입하는 회사로서 송품장 금액을 기초로 잠정 가격 신고하고 계약상 가격 공식에 따른 정산 후
가격으로 확정 신고를 합니다. 가격 공식이 있죠. 계약서상에 가격 공식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수입자 L사와 독일 B사가 수입을 하는데 우선 송금장 금액을 기초로 잠정 가격 신고하고 계약서상의 가격 공식에 따라서 정산하는 겁니다. 한편 N사, D사, T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송장 가격을 기초로 잠정 가격 신고를 한 후 제4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확정 신고합니다. 자, 수입사가 B사로부터 수입할 때는 송금장 금액을 기초로 해서 가격 공식에 따라 하고 N사, D사, T사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4방법으로 확정 신고를 합니다. 이에 따라 쟁점 물품의 가세가 결정함에 있어서 자, 관세법 3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관세법 30조 3항에서 정하는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을 국내 판매가격에서 수수료와 비용을 공제한 정상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것인지, 양 당사자가 최초 합의한 LC 개설 금액 및 송금장 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것인지죠. 자, 거래가격의 배제 사유가 되는가가 쟁점이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어떤 금액이냐, LC 개설 금액이냐, 송금장상의 이런 금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산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기는 이미 4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요거는 몇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독점 판매권 및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다거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매년 물품의 판매 예상 및 시장 동향을 근거로 수입국 내의 소매 가격을 권고하여 정한다 하더라도 일방이 타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독점 판매권 및 독점 유통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협정 사례 연구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틈나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에 따르면 수입자는 국내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무역 거래의 협조사항에 불과하고 수입자는 합의된 가격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과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이거 중요하죠. 자, 볼까요? 합의된 가격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과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거래 가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없으며 국내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수출자는 수입자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는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거나 통제한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사업상 동업자, 임원 등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0조 3항에서 정한 기타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본건 거래가격을 볼까요? 그러면 거래가격은 가격 공식에 따라서 국내 판매 가격과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가격과 연동하여 결정되고 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계약서에 명시한 공식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관세평가협정 예해 4.1에 의하면
가격 조정 약관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해당된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자, 가격 조정 약관이 있는 계약 하에서 수입물품의 거래 가격은 계약상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 총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가격 조정 약관 자체로서 협정 1조에 근거하여 평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한 또 관세평가 핸드북이 있습니다. 가격이 단지 잠정적으로 행해지고 물품의 재판매로 실현되는 이윤에 따라 상향이나 하향으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예해 4.1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계약 조항에 합의되어 있는 요인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거래는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4.1의 가격조정 약관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정 제1조에 정의되어 있는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은 협정 당해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협정 제1조 주해에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물품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조정 약관이 있는 계약 하에서는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은 계약상 규정에 일치하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 총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 완료된 후에 계약서에서 정한 공식에 따라 공식입니다. 최종 가격이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을 기초로 정산하여 두 정산 금액을 실제로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거래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 즉 정산 후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제1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공식에 의한 정산 후 금액을 실제 지급 금액으로 보아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가격 공식이라는 거죠. 계약서상 가격 공식. 가격 공식에 따라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명백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독점 판매권, 독점 유통권으로 해서 특수관계가 있다 이가 아니고, 이 케이스는 현재 계약서상 가격 공식에 따른 정산 후 가격으로 확정 신고하니까 계약서상의 가격 공식이 적절하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 관세평가협약 예해 4.1에 해당하는 가격 조정 약관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검토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